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색은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한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자존감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드렸고, K 자존감의 특징은 3번째인 자기 효능감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인 자기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그 2가지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기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기 안정감은 말 그대로 내가 안전하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자기 안정감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내 편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으면 당연히 자기 안정감이 높아지고요. 내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그게 적이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호구 잡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기 안정감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슴도치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다가도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찔려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안정감에 훼손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경계를 세우고 혼자 있다 보면은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하는 내 편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역시 자기 안정감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 베이스는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안정감도 자기가 있어야지 내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고, 자기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지나치게 내가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경계를 세우지도 않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 힘은 자기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감은 제 영상에서 늘 강조드리는, 내 마음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다 결국에는 자기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감정일기 역시도 자기의 안정감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감이 생기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과 특히 중요한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인식하는 거,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자기감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심리 상담도 그 과정을 믿을 만한 상담가와 함께 꾸준히 하는 그 의미가 가장 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계를 또 잘 형성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제가 가장 강조드린 의존과 독립이라는 이 균형에 대한 감각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 일생의 과업으로 누구든지 의존과 독립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상호 배반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죠. 지나치게 의존 쪽으로 쏠리다가 적절하게 경계를 세우지 못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식으로 자기 안정감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독립을 추구하느라고 경계를 너무 세우다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느낌 때문에 자기 안정감에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친밀감, 유대감, 애착, 사랑, 이 모든 욕구는 결국 의존성에 대한 욕구에서 찾아오고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지지적인 관계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무턱대고 관계를 맺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안정감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은 뭐냐면 지나치게 완벽한 관계를 기대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마주할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마주한다 한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나를 소위 호구잡을 나르시시스트 같은 착취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또 큽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완벽한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요, 완벽한 내 모습을 보여주게 또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아닌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꾸며진,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가급적 완벽에 가까운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끔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미 표정이 다 드러나요. 뭔가가 어색하다, 또는 뭔가가 날이 서 있다.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물밑에 흐르는 무의식적인 이 기류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도. 그래서 그 목적은 잘 보이려는 것이었지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하고, 그러면 나는 또 실망을 하겠죠. 아, 역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가진 분일수록, 너무 외로웠던 분일수록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냥 막 해보자. 내가 막 한다는 생각을 아무리 하더라도 절대로 진짜 막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자기 안정감이 훼손되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막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를 과연 받아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거는 이미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잘할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하든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나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이 모든 가능성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럼 모임은 어떻게 만들까요? 내 주변에 아무 모임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예들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문화센터가 지역별로 다 있죠. 광고 전단지 같은 거를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관심이 없어도 그냥 한번 모임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안에 또 동호회들이 있죠. 역시 참석해보는 게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카페도 많고 오픈 채팅방도 많죠. 핵심은 뭘 하든지 도움이 된다예요. 내가 마음가짐이 어떠냐, 진솔한 나를 보이려고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끄럽게 잘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 좋으면 매끄럽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커요. 예전처럼 또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이 시도 자체가 부정적인 시도였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회를 삼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가서 감정일기를 써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내적인 경험들을 했는지를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 자체가 자기 안정감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감이 형성되는 또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한번 해보시고요. 해봤는데 실망해도 괜찮고요. 지금까지는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적인 측면과 그 이면에 있는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 측면인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경계를 설정하지 못해서 관계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고립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경계를 설정하지 못해서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느라고 정작 중요한 나의 내적 경험을 관리할 그런 시간 자체가 없이 휩쓸려 다니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대화를 할 거냐, 대처를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은 자기가 있어야지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적인 부분들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경계를 제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계를 넘어오는, 상대가 경계를 넘어오는데 내가 아무 말 못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거 역시도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할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 감정 역시도 내가 감정일기에 담아낼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때는 참 불쾌함을 느끼는구나,
나중에 복귀했을 때는 불쾌함을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는 불쾌함조차 못 느꼈구나. 그 모든 것들을 복귀하면서 분석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됐을 때 최소한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악순환이 뭘까요?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넘었을 때 대처는커녕 오히려 환영하는 느낌을 내가 말도 안 되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환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당황되면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고, 그러면 상대는 이 정도는 허락하는 사람이구나 막 넘어올 수 있고요. 착취적인 사람들은 특히 그 미묘한 기류를 잘 느껴서 됐어, 이제 막 넘어가겠어, 막 착취하겠어, 이런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웃지만 말자. 그럴 때는 최소한 정색이라도 하셔야 돼요. 정색은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한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무표정도 어떻게 보면 정색이고요. 아주 살짝 인상을 찡그리는 것도 정색입니다. 최소한의 표현은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우선 되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도 뭐가 경계고 나는 어떤 게 좋고 싫고인지를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서 대처법만 외웠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말에 힘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나 또는 장모님이나 예고 없이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우리 집에 올 때 내가 당황되잖아요. 그때 말을 부드럽게 하면 좋죠. 오셨어요. 저는 만나 뵙고 하는 거 좋은데 제가 예고 없이 올 때는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미리 약속을 정해서 그때 방문하시면은 저도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 내용을 내 마음이 자기감이 있고 당당한 상태일 때는 이 얘기를 조금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불쾌하지 않고 뭐 이렇게 반격을 할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기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처를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문장을 외워가지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 힘이 들어가서 오시는 건 너무 즐겁지만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 말 자체는 본인이 논리적으로는 반박을 못하더라도 그 저변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처법 문장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순간순간 나의 감정, 생각, 내적인 경험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비교적 편안한 마음에서 내가 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정한 내 경계에 의한 나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경계만 자꾸 훼손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겁니다.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뭐 솔루션도 없고 그런 영상들이 가득한 채널이었는데 몇 년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제 보인다, 느껴진다. 이게 바로 자기감이 형성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제 채널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존감의 또 다른 요소인 자기 조절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나 또 다음에 말씀드릴 자기 조절감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